혹시 요즘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몸이 아픈데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참고 계시거나 병원에서 나오는데 혼자 택시를 타면서 이런 날이 많아질 텐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시거나 아니면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지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신 적 있으시죠? 맞습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3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75세를 넘어가면서는 더욱 심해지죠. 그런데 정작 주변에는 이런 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워요. 괜히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고 친구들한테도 약해 보이기 싫고 말이죠. 더 심각한 건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남은 건 그냥 버티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70세 이후에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6가지 기준을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고 심지어 2가지만 있어도 괜찮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놀라실 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돈도 건강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첫 번째, 나를 진짜 아는 사람 1명.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전화해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꼭 가족일 필요 없어요. 친구든 이웃이든 심지어 단골 미용실 사장님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작아지는데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라는 증거이거든요. 젊을 때는 직장 동료도 있고 자녀들 학교 학부모들도 만나고 사회적 관계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만날 사람이 확 줄어들어요. 자녀들은 바쁘고 옛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어지고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관심 가져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건 말이죠. 부산에 사는 72세 박정순 할머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아래층에 사는 50대 주부분과 친해지셨어요. 처음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그 주부분이 할머니, 요즘 안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때부터 서로 안부를 묻게 되었고 지금은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같이 시장도 가는 사이가 됐답니다. 할머니 말씀이 이 나이에 새 친구가 생길 줄 몰랐는데 이 친구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봐주고 내가 평소와 다르면 알아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복지관이나 경로당, 심지어 동네 슈퍼에서도 인연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시면서 마주치는 분들께 먼저 인사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날씨 이야기라도 해보시고요. 그런 작은 관심들이 쌓이면 진짜 관계가 만들어져요. 가끔은 용기도 필요해요. 먼저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특히 같은 연배의 분들은 비슷한 마음이니까 금방 통하실 거예요. 혹시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맞아요. 젊을 때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두 번째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내 삶이 크고 작은 것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권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뭘 먹을지, 언제 잠들지, 어디에 갈지, 누구를 만날지.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선택권이 줄어드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족들 눈치 때문에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중국집에서 시켜 먹고 싶다 했을 때 할머니, 짜장면은 몸에 안 좋아요 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가고 싶다 했을 때 오늘은 비 온다니까
집에 계세요라는 말에 주저앉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 마음도 이해해요. 걱정되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한다면서 내 선택권을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나는 이걸 원한다. 저건 싫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맞춰주기만 하지 마시고 내 생각도 이야기하세요. 내가 결정할게. 내 책임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물론 무리하자는 건 아니에요.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가족들 의견을 들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것들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나이 들면서 체력이나 여러 조건들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존엄하게 늙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가끔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내 삶의 일부예요. 완벽하게 보호받는 삶보다는 조금 불완전해도 내가 선택한 삶이 더 의미 있어요. 특히 자녀들과 살고 계신 분들은 더욱 이런 상황이 많을 거예요. 좋은 마음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는 건 알지만 때로는 고맙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세 번째, 변하지 않는 일상의 즐거움. 세 번째는 나만의 작은 행복을 찾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어요. 매일 아침 라디오 듣기, 화분에 물 주기, 동네 한 바퀴 돌기, 드라마 보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나이가 들고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돈이 많이 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거나 몸이 많이 불편하면 할 수 없는 건 좀 위험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게 많아져요. 직업도 잃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요. 그럴 때마다 허무함이 밀려와요. 내가 뭘 하며 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은 즐거움이라도 있으면 달라져요.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구나 하는 만족감이 생기거든요. 그게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어요. 예를 들어서 독서가 좋다면 눈이 불편해져도 할 수 있도록 큰 글씨책이나 오디오북을 미리 알아두는 거죠. 산책을 좋아한다면 몸이 불편해져도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짧은 코스를 만들어 두는 거고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서서 하기 힘들어져도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법을 익혀두시는 거예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신다면 마당이 없어도 베란다나 창가에서 할 수 있는 화분 기르기로 바꿔보시는 거죠.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그 즐거움의 본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신다면 직접 만나기 어려워도 전화나 영상통화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하신다면 청력이 떨어져도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볼륨을 키워서라도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신다면 손목이 아파도 굵은 펜으로 간단한 그림이라도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쌓이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찾아보세요. 젊을 때 좋아했던 것 중에 다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새로 시작해 볼 만한 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시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성과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까요. TV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시지 마시고 정말 재미있어 하시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다시 보기도 되고 유튜브에도 좋은 콘텐츠가 많거든요. 독서를 좋아하셨다면 도서관을 이용해 보세요. 요즘 도서관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큰 글씨 책도 따로 비치되어 있고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번째, 마음 편한 거처. 네 번째는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거예요. 꼭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전세든 월세든 심지어 자식 집에서 살더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공간에서 내가 위축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 왔다 하는 안도감이 드시나요? 아니면 또 눈치를 봐야 하는구나 하는 부담감이 드시나요? 집은 단순히 잠자고 밥 먹는 공간이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아무한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요즘은 1인 가구도 많고 주거 형태도 다양해졌잖아요. 혼자 살기 어려우면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도 방법이고 실버타운이나 공동체 주택도 늘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공간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고 내 물건들을 내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혹시 지금 자녀 집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내 방이 있다면 그 방만큼은 내 마음대로 꾸미시는 거죠. 작은 책상 하나라도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정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나 소품들을 놓아보세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세요. 이 공간만큼은 제가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라고요. 만약 지금 거주 환경이 불편하시다면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세요. 당장 이사가 어렵다면 내 방만이라도 내 취향대로 꾸며보시거나 가족들과 생활 규칙에 대해 대화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집은 몸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맡기는 곳이어야 해요.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서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요. 때로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공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시거나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생각보다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5번째, 적당한 거리의 가족관계. 5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예요. 특히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요즘은 예전과 달라졌어요. 꼭 같이 살아야 좋은 관계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히려 서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는 게 더 건강해요. 중요한 건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관심과 애정을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적당히 챙기되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가끔 섭섭할 수도 있어요. 왜 자주 안 오냐, 왜 연락을 안 하냐 이런 마음도 들겠죠.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건 부모로서 성공적으로 키웠다는 증거예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대신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좋지만 너무 과하면 서로 힘들어져요. 대신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헤어질 때도 시원시원하게 보내주세요. 그런 관계가 오래 가거든요. 만약 지금 자녀들과 관계가 어색하다면 먼저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응원한다는 마음을 보여주시면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전화할 때도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이런 질문보다는 오늘 무슨 재미있는 일 있었냐, 요즘 뭐가 제일 좋으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훨씬 풍성해져요. 그리고 가끔은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지만 그럴 때는 조금 참으세요. 대신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라는 메시지만 전해주시면 돼요. 그게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자녀들도 어른이에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는 걱정이 되겠지만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와주셔야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시는 게 좋아요. 6번째, 경제적 자립심. 6번째는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얼마나 많이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나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달 기본 생활비를 자녀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물론 모든 분이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자영업을 하셨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은 연금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일거리들이 생기고 있어요. 경비, 청소, 돌봄 서비스 같은 일들이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본 생활비에 보탬이 되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큰 집에 살 필요 없으면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것도 방법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요금제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비싼 요금제를 쓰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중복되는 건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매달 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경제력이에요. 그래야 서로 부담 없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요. 물론 큰 병이 들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6가지를 확인하시면서 혹시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셨나요?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잠깐 멈춰서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길을 돌아보세요.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여러분.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신 여러분. 웃음도 눈물도 다 겪어보시면서 인생의 깊이를 더해 오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부족하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 갖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3가지만 있다고 해서 부족한 인생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도 없다고 느끼신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오셨느냐이거든요. 6가지를 다 가지신 분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 6가지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있으셨을까요? 계속 잘 지켜나가시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3-4가지 가지신 분들 충분해요. 나머지는 천천히 만들어 가시면 돼요. 급할 거 없어요. 1-2가지만 있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그 1-2가지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걸 바탕으로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까지 무사히 오신 것 자체예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고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상처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아쉬운 일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상처도 후회도 아쉬움도 모두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일부예요. 그것들 없이는 지금의 깊이 있는 여러분이 있을 수 없었거든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추억들, 쌓아온 경험들, 키워온 관계들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진짜 재산이에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자신 있게 살아가셔도 돼요.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를 아세요? 하루 종일 빛을 내던 해가 마지막에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지금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낼 시간이에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